안녕하십니까. 오늘 셀프 리더의 시간 관리를 담당하게 된 위켄 HRD 생애설계 연구소의 신계수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요. 2011년도로 10년을 되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까요? 네, 당황스러운 질문이십니까? 네. 대개 답변하시는 분들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었습니다. 생활하는 방식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생활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를 것이다. 지금과 뭔가 다를 것이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한 생활하는 방식이 크게 다를 것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열심히 사시다가 2031년도로 또 10년을 지나서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라고 답변하실까요? 자, 다시 과거로도 돌아갔었고 또 앞으로도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2021년도로 다시 되돌아와서 10년을 다시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생활하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약 3초만 기다리는 여유를 갖는다면 급하게 아주 바쁜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달려온다면 그런 여유를 우리는 조금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든다면 우리가 3초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차에 정말 급하게 병원을 가는 그런 환자가 있다면 3초의 여유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만나서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보고 3초만 웃어준다면 그 친구가 가다가 나를 돌아봤을 때 환하게 서로 웃는 모습을 교감할 수 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아이를 보고 반갑게 3초만 손을 흔들어 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정말 기분 좋게 집으로 갈 것이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나의 아이를 보고도 따뜻하게 손을 흔들어 주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은행에서요, 매일 아침에 86,400원을 나의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은 오늘 저녁에 돈이 입금된 그날 저녁까지 그 돈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을 그대로 다시 회수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 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겠죠? 네, 시간도 이렇게 은행의 통장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는 24시간 86,400초의 시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든지에 관계없이 저녁에 이 시간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시간을 은행의 통장같이 저축해 놓을 수도 없고 그 시간에 이자가 붙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은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과연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이며 그 시간은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또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에 우리는 항상 매일 아침 새로운 86,400조라는 시간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자를 본다면 영물 철자는 다 동일하죠. 우리나라에 10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출퇴근을 하고 이러한 필수 시간이
약 1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가사 노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약 7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은 불과 4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4시간도 과거보다는 점점 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10대가 가장 짧았고요. 그리고 50대가 가장 길었습니다. 또 식사 시간은 평일 아침이 가장 짧았고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이 가장 여유롭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여가 시간은 이제 은퇴를 한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30세가 가장 짧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 바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4시간을 나눠본다면 우리는 크게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긴급성이란 무엇일까요? 긴급하다는 것은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떤 행동과 또는 압박감,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 이런 것을 우리는 긴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빠른 어떤 행동을 요구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는다면 그건 긴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 중요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성은 크게 결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가치, 사명, 우선순위가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크게 사람들의 생활하는 이 시간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벼락치기형입니다. 벼락치기형은 중요하기도 하고 또 긴급하기도 한 경우입니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오늘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벼락치기형이 되겠습니다. 벼락치기형은 중요하기도 하고 긴급하기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죠.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것을 실수하지 않으면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인 압박감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서 바로 이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주도형입니다. 계획주도형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만 당장 급하지가 않다 보니까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미루기 중독증에 혹시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정말 이건 나한테 필요한데 혹시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그때 하지, 이렇게 미루진 않는가? 이걸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유부단형입니다. 우유부단형은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당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급한 거, 친구와의 잡담, 또 전화,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간들을 최소화해서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허비형입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이런 일에 이제 투자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많이 투자가 되면 정말 우리는 중요한 시간들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지금까지는 어떤 유형으로 살아왔고 또 어떤 부분을 내가 느끼는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00년도부터요, 2050년까지 약 기대 수명의 도표입니다. 제가 1905년도를 살아간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그런 나이에 해당될 겁니다. 장수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저는 1905년도를 살아갔던 분들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죠. 제임스 보트키는 15대 4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15대 4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약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계획을 세운다면 하루 시간에 약 4시간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바로 움직일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약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할 일을 적어보고 그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다면 결국은 즉흥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더욱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약 한 4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된 24시간에서 약 4시간이 더 생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15대 4의 법칙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은 28시간을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투정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시간 정리를 왜 필요한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성공한 사람처럼 따라서 하면 충분히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온다고 우리는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을 정리하면서 소중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하는 공간에 여러 가지가 여기저기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밀어놨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일의 중요도를 정하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부터 처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채워가지고 아무것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정말 그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순번을 매겨서 그것부터 차례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일의 진척도 빠르고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의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한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한 내에 그 일을 끝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한이 짧으면 짧을수록 집중도가 더 뛰어나죠. 네, 과거에 시험 보실 때 기억들 나시죠? 거의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이 발휘되죠. 네, 그래서 뭐 분치기, 심지어는 초치기까지도 발휘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의 시간을 정해 놓아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과 전화하는 거, 또 우리가 책상을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을 일을 하다가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 아니면 저녁에 일과를 끝나기 전에 일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도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더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또한 다이어리나 아니면 모바일 스케줄러를 활용해서 계획적인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바로 이거 자체가 시간 경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쉬는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의 집중도는 우리가 일을 하고 쉬면은 상당히 일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람은 항상 효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10분을 쉰다든지 아니면 매일 3시는 커피 타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낭비되는 그런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듣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게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거 자체가 나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요 명확한 노는 바로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어렵습니다. 다음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행동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을 또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죠. 또 정보를 찾기 위해서 신문, 잡지, TV, 그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는 정보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찾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 동안의 시간 이내에 그 정보를 파악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정보를 파악하고도 엉뚱하게 그 미디어에 빠져들어가고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바로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시간은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면서 발생되는 사건들의 연속체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이용 가능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간 관리다라고 하게 되면 대개 시계를 생각하죠. 그런데 시계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의 그 시간을 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지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시간 관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나도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직종은 어느 직업에 계신 분들일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내 의지대로 뭔가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좀 여유롭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남에 의해서 내 삶을 지배받고 컨트롤을 당하는 직종. 대표적인 것이 교양악단의 단원. 네, 지휘자의 지휘봉에 의해서 그 사람은 수동적으로 살아가죠. 또 그 지휘봉에 맞춰가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당히 평균 수명이 짧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발생되는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 자체도 상당히 더 값지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트롤의 연속성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그림에 있어 오른쪽은 우리가 완전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왼쪽은 컨트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해가 뜨고, 우리가 아프고, 또 직장의 상사 컨트롤하기 어렵죠. 네, 또 주식시장의 주가 어렵죠. 이런 것 같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반응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적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안달복달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은요, 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먹고 싶은 밥을 먹고 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거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닌 사람들은 다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지면 우리 마음의 감정은 어떨까요? 되게 평화롭지요. 여유를 갖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많아지는 것, 바로 시간 관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리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편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절하게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깃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가치를 더 확대하면 되겠죠. 네. 안 되는 과거 시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많죠.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데, 어떻게 살았었는데, 지나고 보면 과거에 정말 화려하고 여유롭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의해서 미리 걱정을 해요.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나는 별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또 나는 내 뒷배가 좋은 것도 없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대로 사는 게 맞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들을 해요. 과거에 대해서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 현실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나가는 거죠.
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고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나 자신을 좋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산성이 늘어나죠. 나는 할 수 있어. 분명히 해냈어. 너니까 이걸 했지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성예언, 피그말리온의 효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 내가 그만큼 못하던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생산성이 늘어나요. 반면에 일이 잘 되면 다 남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네, 우리가 안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네, 조상님 탓이고요.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죠? 네, 우리가 조직에서도 그렇죠. 네, 무엇인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발휘하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기대치에 밑돌게 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산성이 높게 되면 다 내 자부심이 점점 늘어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고요. 점점 더 활기가 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부심과 생산성에 사건의 컨트롤을 추가해서 생산성의 3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자부심이 높아지면요, 그에 비례해서 생산성이 증가됩니다. 생산성이 증가되면요, 사건의 컨트롤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반면에 자부심이 줄어들어요. 내가 의욕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은 떨어지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요, 내가 사건을 지배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건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쉬울까요? 자부심과 생산성과 사건의 컨트롤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쉬울까요? 그것은 바로 사건의 컨트롤입니다. 내 자신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건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컨트롤하게 되면요, 내가 그 사건을 컨트롤하게 되면 생산성이 증가가 되죠. 일의 효율이 올라요. 일의 효율이 오르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더 쉽게 해결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은 과거보다 더 높은 자부심을 받습니다. 그럼 더 예전보다 더 높은 자부심을 받게 되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평화로워지죠. 평온해지고 또 안정감을 찾고 좀 더 여유로워집니다. 자,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은 항상 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또한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제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지금보다 미래의 어느 때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하고, 다음 달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경제활동이 끝나는 은퇴 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정된 이 수명이 마지막 종착점이 없이 계속 그 다음날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뜰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어쨌거나 시간도 돈도 은행에다 저축을 할 수 있듯이 시간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 86,400초라는 시간을 나와 남과 똑같이 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내일 주어지는 시간과 합쳐서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나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정말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시간을 지나버리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나에게서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똑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이 저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의 이제 아버지로 불리는 이 하이럼 스미스는 우리가 항상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빠, 정말 시간 없어,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입에 달고 살죠. 바빠.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해 라는 이야기를 과연 나 자신에게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시나요? 네. 나에게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정말 바쁜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이 지나면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오늘 바쁜 일을 다 끝내면 내일은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일은 또다시 또 바쁜 일에 쌓여가지고 우리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쁜 일, 긴급한 일, 이런 거에 대한 시간 투자가 상당히 많고요. 정말 우리 자신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소중한 일에 투자되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면서도 오늘 정말 의미가 있었어, 보람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또 하루가 지났구나 이러면서 큰 한숨을 내뱉으면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정말 오늘 바쁘게만 살았어 이거보다는 정말 오늘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 끝냈어.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찾아서 그거부터 일을 해야지,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변화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시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보다는 시간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인생을 컨트롤한다는 것은요, 시간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무엇을 컨트롤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생의 사건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잘게 잘라본다면 바로 인생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면서 발생되는 그 사건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시간 관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어떤 시계를 보면서 오늘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가 이걸 볼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또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내일 할 일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내일 할 일 중에서 6가지만 골라가지고요. 이 6가지를 한번 쭉 빈칸에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꼭 해야 되는 거. 그렇다면 그 6가지 중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순서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다 상대적으로 다 누구나 다를 겁니다. 그런데요, 이 6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내 삶의 가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
이 지표에 해당되는 바로 가치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바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소중한 중요한 것의 첫 번째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다른 것들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두 번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일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일을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가 마무리되면 세 번째 일을 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된다면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자,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일상화돼 가지고 습관화된다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삶의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 동일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벌써 6시란 얘기야? 벌써 퇴근 시간이 다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고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또 값어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란 이야기보다는 벌써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왜? 내가 일에 몰입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벌써라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요. 아, 오늘은 그래도 내가 바쁘게 살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라는 사람은 항상 주로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 아직도 시계가 이렇게 안 갔어. 점심시간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배도 고픈데. 그리고 오늘 피곤한데 회의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한데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런 분들은 대개 직장 생활을 아주 힘들게 해나가죠. 네, 벌써라는 이야기를 즐겨 쓰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상당히 즐겁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장 속에서의 의미를 찾죠. 즉 직장 속에서의 성공과 나의 성공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국 회사의 발전과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회사 일을 내 일만큼 더 열심히 전력 투구해서 일을 하죠. 네, 그런데 아직도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런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급여일자죠. 아, 급여일자는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출근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네, 퇴근할 시간은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출근하는 시간은 너무도 빨리 돌아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휴일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즉 부정적인 시각으로 소극적인 시각으로 아직도에 몰입해 있을 건지 아니면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갖고 우리는 벌써라는 그런 생각에 몰입돼 있을 건지 여기에 따라서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한 달이 되고 또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이 왔다가 그냥 거쳐가는 건 아니었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왔다가 바로 거쳐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쳐가는 동안에는 평탄하지만 않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죠. 좋았던 것도 많고 정말 아주 슬펐던 것도 많고 또 즐거웠던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나의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냈을 때 바로 그런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람이 있었다라는 시간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죠. 남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고 우리 셀프 리더로서 우리 자신이 시간을 통제하고 또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건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루어지는 사건들 상당히 많죠. 아침에 일어나고 세면을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옷을 입고 또 화장을 하고 또 출근할 준비를 하고 또 직장에 가게 되면 또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고 오늘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고 또 점심시간에 다가오게 되면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고 또 식당을 가고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양치를 하고 다시 또 커피를 한잔하고 자리에 돌아와서 또 오후 일과를 하고 오후 일과를 하고 그날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오늘 하루 일과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퇴근 준비를 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퇴근을 하면서 다 처리하지 못한 그 일을 가방에 넣고 집에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죠. 저도 가끔 가방에 서류를 집어넣고 가져가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 가서는 거의 피곤하기 때문에 마음뿐이지 그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그 가방을 그대로 싸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집에 퇴근을 해서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잠깐 TV를 시청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또 가족들과 많은 대화는 아니지만 하루에 있었던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 일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하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나는 것이죠.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열거의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사건들을 그러면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세우고 또 출근해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사건의 컨트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더욱 알차고 값어치 있고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보람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사건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질 않죠. 항상 대응적으로 뭐 시키면 하지 뭐 닥치면 하지 뭐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걸 뭐하러 내가 그걸 사서 고생을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 준비된 역량을 가지고 그 기회 속에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언제? 내일. 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같이 직장에 다녔던 한 분이 이제 올해 정년퇴직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정년까지 가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직장 생활은 보람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전에 신 교수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 뭐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걸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장을 그만두기 3년 전부터 나 아직 은퇴로 준비하라고 했고
또 꼭 필요한 자격증을 따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 준비 하나도 없이 자격증도 하나도 없이 이제 바로 퇴직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퇴직이 한 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 전공이 이제 사회복지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지가 강조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노인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할 일이 되게 많으니까 이거를 너무 어떤 그 돈과 결부시키지 말고 정말 은퇴 후에 보람 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자격증을 이렇게 따두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땄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기에도 과목도 늘어났고 실습 시간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1년이면 충분히 가능했던 그 자격증 취득 기간이 1년 반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퇴직에 임박해갖고 지금 시작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다른 것에 대해서 열심히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도 오히려 그 자격증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미루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네. 가족여행을 오래 못 가는 사람은요, 내년에도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정말 바빠서 일정을 줄여서 가려고 한다면 정말 그 시간이 가족끼리 함께 모여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은 그 가족여행을 다녀본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의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르죠. 누구나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 86,400초를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 관리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의 목적은 이용 가능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 가능한 그런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투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죠. 사건을 컨트롤하면 자부심이 향상되고 또 생산성이 향상되죠. 우리는 삶에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컨트롤한다면 바로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좀 더 지금보다도 풍요롭고 알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